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 불만 타파 진행을 맡은 똑순이 박세람입니다. 보험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 저희들이 똑똑하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3가지 내용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청자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신다는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에 대해서 아주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사망 원인 2위, 4위에 해당되는 뇌와 심장 쪽 어떻게 잘 대비할 수 있는지 2대 질병보험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단비와 세트로 가져가면 환상이라는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지금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보험계의 만병통치약 김효민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험의 정석 박선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연금 저축 보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오늘도 채널 고정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창희 전문가입니다. 요즘같이 일교차가 큰 시기에 생명이 위협될 수 있는 혈관 질환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보험 칭찬의 시간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아 전문가님, 연금보험 자체가 저는 상당히 어렵던데 네. 오늘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죠. 저희가 또 케미가 맞으니까. 그러면 네. 그렇죠. 네. 제가 일단은 이제 설명에 앞서서요. 네. 우리나라 조세 구조 혹시 아실까요? 너무 어려워서 네. 잘 모릅니다, 사실. 네, 일단은 자, 저희 나라 이제 조세가 총 30개 정도 되는데요. 네. 국세, 뭐 지방세. 자, 그중에서 저희가 네. 이제 국세, 지방세 포함해서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내는 세금인데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이 중에 반드시 하나는 내실 겁니다. 네. 일단 소득을 벌면 네. 반드시 내야 되는 세금이 소득세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보험을 이제 설명하기 전에 네. 비적격과 적격이 뭔지 그것도 이제 같이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떻게 세금 납부 잘하고 계신가요? 네. 세금 납부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잘 해야죠. 그렇죠. 네. 네. 자, 일단은 세금을 우리가 이제 줄이기 위해서 낮이는 뭐 세제 적격이라고 하는데요. 네. 혹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요. 네. 글쎄요, 아직 거기까지는 그냥 성실히 납부만 하고 네. 있습니다. 혹시 그럼 연금보험 가입하셨을까요? 연금보험도 아직 준비할 때가 아니지 않을까 싶어서 네. 다른 거 준비를 잘 해놨거든요. 자, 일단은 제가 개인연금 등이나 이제 본인들의 자산 관리를 필요하기 위해서 보통 세금 처리가 되는 세제 적격 상품들, 연금 상품을 많이 준비를 하세요. 네. 그러니까 칭찬에 앞서 왜 세제 적격을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 자, 2014년 저희가 이제 2014년 이후에는요, 이전에는 네. 소득 공제로 갔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세액 공제로 바뀌었습니다. 소득 공제 같은 경우는요, 저희 소득이 직접적으로 공제가 되기 때문에 네, 소득 구간이 줄어들어서 세율이 낮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내는 세금이 많이 줄어드시는데 반면 현재 기준으로 세액 공제는요, 세금 구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실제로 줄어드는 금액이 크지가 않아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대다수 시청자분들이 이제 세금 처리를 준비하실 때 사실은 본인이 안 하세요. 어디다 네. 맡겨서 하시죠? 세무사가 그렇죠. 보통 처리를 네. 하시죠. 그래서 사실 돈 주고 네. 또 맡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론은 자, 이렇게 이제 지금 그렇게 맡겨서 하시는 반면에 과연 얼마나 세금 처리가 되고 있나 네. 한번 볼게요. 자, 알겠습니다. 보시면 네. 어떻게 처리가 되고 네, 있는지 네, 네. 바로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저희가요, 네. 보통 그 세율 구간을 보시면은요, 종합소득세 내실 때 세율 구간 보시면 네. 평균 저희 나라들이 가장 많이 이제 구간이요,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 이하 세율 구간을 지금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 세율 구간에 따라서 제가 어느 정도 세제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준비했어요. 네. 보시면
종합소득 4천 기준으로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인 분들이요. 네. 연금저축보험으로 10만 원을 납입을 하시면 네. 총 공제액이요. 자, 이제 15% 구간인데 지방세 포함해서 16.5%입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총 공제액이 한 19만 원 정도세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30만 원씩 연금 저축 상품을 가입을 하시면 공제 금액 해서 네. 한 59만 원 정도 됩니다. 네. 1년에요. 그렇죠? 어때요? 세액 공제로 하는 금액치고 많다고 느껴지세요? 적다고 느껴지세요? 글쎄요. 저한테는 이 정도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확실하게 그러니까 모르겠네요. 1년에 네. 실제로 내가 연금 저축 상품으로 이제 세제 혜택을 받는다는 것 치고는 사실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실제로 네. 연금 저축으로는 한도가 4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네. 또 안 되세요. 음. 그 결론은 공제 금액이 이 정도인데요. 네. 이번에는 1억에서 이제 소득 구간이요. 네. 1억 2천까지인 분들을 한번 볼게요. 네. 보시면 납입액 10만 원으로 공제 금액이 15만 원. 네. 그렇죠? 그리고 30만 원씩 내시면 공제 금액이 47만 원입니다. 네. 자, 아까랑 비교가 되시나요? 금액 그러게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금액 차이가 조금은 있는 거 아닌가요? 아주 조금은 네. 있지만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네. 오히려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이 세액 공제 더 어려워요. 크게 의미가 없네요. 네, 그러면. 맞아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내가 세금 혜택으로 가입을 하는 목적은 네. 사실 맞지 않다. 그렇네요. 네. 적합하지 그래, 않다.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가입을 하셔야 되나? 가장 비적격으로, 중요하죠. 그렇죠. 비적격으로 가입을 하셔야 된다. 네. 세금 혜택을 보시려고 가입을 하시더라도요. 네. 또 이러한 리스크가 있어요.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께서 뭐야 나는 세금 혜택을 받으려고 들었는데 저렇게 조금 되면 사실 의미가 없네? 그쵸. 라고 생각을 하셔요. 네. 그래서 제가 10년이 안 된 건에 대해서 보험을 해지하려고 하면 네. 뭘 내야 되는 줄 아세요? 세금을 다시 내야 되나요? 그렇죠. 네. 세금을 다시 토해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이런 리스크가 리스크가 있어요. 좀 있네요. 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럼 그냥 버텨. 버티고 또 우리 이제 납입을 완료하자. 네. 그래서 연금으로 전화를 했는데 네. 연금을 전환할 때도 또한 돈을 내야 돼요. 소득세로 그렇군요. 잡히기 때문에. 예. 결론은 네. 사실 그쵸. 도찐, 개찐. 일어나서. 네, 그렇죠. 이게 차이가 없다. 네. 그래서 정말로 노후 자금을 준비를 하시려면 네. 어떻게 비적격으로 준비를 하셔라. 음.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비적격을 이제 준비를 하시면 어떤 차이가 있으시냐면 네.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간 400만 원 한도고요. 세액공제 구간에 따라 물론 이제 다르시긴 하지만요. 지금 비적격 상품 같은요. 한도도 없으시고요. 네. 10년 이내 해지를 하셔도 이자 소득세 이제 발행 시 이자 소득 과세하는 부분이 없으세요. 네. 그리고 10년 이상 유지를 하시면 완전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고요. 네. 한도가 없기 때문에요. 노후 자금에 얼마 정도 제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래도 많이 준비하실 분들은 또 네. 얼마든지 노후 자금으로 쓰실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세금 절세보다는 네. 좀 더 노후에 맞게 비적격 상품으로 연금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셨을 것 같은데요. 세금 절세를 위해서 만약에 세제 적격 상품을 가입을 했다, 그러면 의미가 그렇게 없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세제 적격 연금보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본인의 노후에 맞게끔 이 퇴직 상품을 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 방송은 SK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KT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고요.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두 번째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2대 질병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암보험은 준비를 잘 해놓으시는데 그에 비해서 이 2대 질환에 관련된 보험들은 준비를 안 해놓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보장 범위 어떻게 넓게 가져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잘 대비할 수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전문가님,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창희 전문가입니다. 네, 얼마 전 이례적으로 10월에 한파 경보가 내려졌는데 맞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한파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하루 사이에 반팔에서 패딩을 입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네, 저 역시도 갑작스러운 추위로 좀 네. 당시에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았거든요. 네. MC님은 혹시 어떠셨나요? 너무 추워가지고 롱패딩을 꺼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사람이 갑작스러운 추위를 느끼면은 네. 몸이 으슬거리면서 움츠러들잖아요. 그렇죠. 심하면 또 뒷골도 땡기고 네. 그렇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 우리 몸이 갑작스러운 추위를 느끼면은 근육들이 수축이 돼요. 예, 그렇게 되면 근육 속에 신경과 혈관이 압박되어서 혈압이 상승하게 오. 되거든요. 네. 예, 이때 머리로 올라가 있던 피가 내려오지 못하고 네. 뇌압 위로 올라가게 돼요. 예, 그렇게 되면 뒷골을 당기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저희가. 그러면 뒷골이 땡기는 게 그러한 이유면은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은 혈관 쪽에도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지만 그 추운 날씨만 꼭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네. 겨울보다는 좀 덜하지만 네. 여름에는 더운 날씨잖아요. 그렇죠. 이런 더운 날씨에는 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네. 날씨가 많이 더우면 땀을 많이 흘려요. 네. 이때 저희가 수분 공급을 많이 안 해주면은 수분을 많이 배출하게 되거든요. 네. 몸속에서. 그러면 혈관 속에 수분이 줄어들고 그러면 피가 끈적거리게 돼서 네. 또 혈액순환에 지장이 생겨서 음. 이렇게 날씨와 온도에 따라서 저희 몸의 혈관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겨울철에도 혈관 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은 뭐 여름이라든가 환절기 온도 변화에 많이 민감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1년 내내 조심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1년 네. 내내 조심해야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특히 평균적으로 겨울철에 1월, 3월, 네. 12월 이때 음. 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인원수가 높아요. 네. 그리고 대체로 기온이 급격하게 변하는 요즘 같은 환절기에 네. 발병률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좀 표를 보면서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이거 보시면은 네. 1월, 2월, 3월, 12월 보시면은 네. 예. 색깔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예. 그때 더 사망자 수가 많이 발생하는 거겠죠? 그렇죠. 위에 거는 내혈관 질환 월병 사망자 수고 네. 그리고 밑에 거는 허혈성 심장 질환 월별 사망자 수예요. 네. 그리고 최근 10년 동안 2009년부터 18년까지 10년 동안 통계를 낸 건데요. 네. 보통 1, 2, 3, 12월에는 2만여 명이 넘게 이 질환들로 사망을 했고요. 그 나머지 여름에는 네. 좀 숫자가 미비하지만 9월에서 10월 그리고 5월에서 6월 이런 환절기 기온이 네. 급격하게 변하는 환절기에는 또 네. 숫자가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를 살펴봤을 때 1월, 3월, 12월에 많은 분들이 혈관 질환으로 사망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이 날씨 변화에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유념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생각해 보면은 제 주변에도 이 혈관 질환으로 상당히 아픈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사계절 내내 혈관 질환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네, 지난 10년 동안 매해마다 국내 질병 사망 원인 4위 안에 들어있을 정도로 네, 뇌와 심장 혈관 질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요. 네, 그리고 저희 우리나라 식습관도 많이 발전을 하면서 네. 이렇게 이런 혈관 질환에 더욱 쉽게 노출되었어요. 네. 그리고 게다가 혈관 질환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유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쉽게 걸릴 수 있는 질병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렇군요. 날씨가 추워지거나 더워졌을 때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유전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대부분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모든 분들이 잘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까요? 예, 많은 분들이 이거 뇌혈관 진단비, 네. 그리고 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네. 그리고 수술비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리고
뇌와 심장이 우리 신체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 만큼 네. 평균 치료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심장 관련된 수술은 네. 평균 금액이 약 3천만 원 이상대로 네. 굉장히 많이 드는 편이고요. 네. 그 뇌혈관 관련 수술비 또한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 네. 이 정도로 굉장히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의료보험과 네. 그리고 나라에서 제공하는 중증 질환 산정 특례 혜택을 적용하더라도 네. 5%에서 10% 정도는 개인이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네. 이런 치료비를 저희가 커버하기보다는 네. 치료 받는 동안 경제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때 들어가는 생활 자금이나 네.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이 간병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안 된다. 네. 그럼 저희가 간병인을 또 고용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면 네. 이런 간병비랑 그리고 경제 활동을 못 하게 돼서 오는 생활비 이 부분을 진단비랑 그리고 수술비로 저희가 준비하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보험을 준비하는 게 진단비를 많이 준비를 하실 것 같은데요. 치료비보다는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생활비라든가 간병비 자금으로 준비를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진단 금액에 있어서도 이 적정 금액을 잘 가져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보장 범위도 중요할 것 같고 보험료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비싸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렇죠. 비싸죠. MC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암 진단비 다음으로 네. 비싼 편에 속하는 게 이대 질환 진단비예요. 네. 근데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예전에 있던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담보보다 네. 뇌혈관 질환 진단비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이게 범위가 큰 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좁은 범위보다 넓은 범위를 보장하기 때문에 진단비는 비싼 편이에요. 네. 하지만 싸다는 이유로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로만 가지고 계시면은 나중에 네. 그 보장을 받아야 될 상황이 왔을 때 네. 정작 보장을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넓은 범위로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보장 범위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험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뇌랑 심장 쪽에 있어서 보장 범위를 협소하게 가져갔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뇌출혈 진단비,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이런 진단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나중에 보장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전문가님? 네, 그렇죠. 아무래도 뇌졸중 진단비로 갖고 계시면 뇌출혈이나 이쪽에 관해서는 받을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뇌출혈만 가입돼 있으시다. 이러면은 만약에 뇌경색이 걸렸을 때 네. 진단금을 못 받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그보다 넓은 범위인 뇌졸중이나 뇌혈관 질환 진단비 네. 이쪽을 준비하시는 게 좋은데 뇌졸중 가입하셨다고 하더라도 또 기타 뇌혈관 질환 등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쪽까지 좀 보장을 받고 싶다 하시면은 뇌혈관 질환으로 좀 더 넓은 범위로 보장을 준비하시는 게 유리하시죠. 뇌 쪽에 있어서 먼저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요. 뇌출혈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뇌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장받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뇌에 있어서 어떠한 질병에 걸려도 보장을 잘 받고 싶다. 그러면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혹시 방송 시청하고 있는 분들은 증권을 한번 펼쳐보셔서 뇌 쪽에 있어서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꼭 짚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심장 쪽도 한 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보장 범위 넓게 가져가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예, 심장 쪽도 좀 뇌혈관이랑 비슷하게 네. 심장도 어쨌든 혈관 이상으로부터 발견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급성 심근경색이나 이런 특정 심장 질환 이쪽으로 좁게 범위를 설정하기보다는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좀 네. 넓게 보장을 준비하시는 게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장 쪽도 비슷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급성 심근경색은 보장 범위가 협소하니까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여기 표에 보면은 허혈성 심장 질환보다 더 큰 보장 범위인 심장 질환도 나와 있는데 이건 뭘까요, 전문가님? 네, 심장 질환은 보시면은 이게 심장 질환이라는 담보가 있는데 네. 그쪽은
허혈성 심장질환 제외한 뭐 부정맥 이런 음. 쪽이 보장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어, 네. 예, 평소에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이런 넓게 포괄적으로 심장 질환을 준비하기보다는 허혈성 심장 질환이랑 수술비로 커버를 아. 하는 편이 오. 보험료 측면이나 네.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가 더 넓다고 생각해서 예, 아, 그렇군요. 예.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준비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심장 질환으로 준비를 하게 되면은 많이 비싸지나 봐요. 그렇죠. 범위가 넓을수록 아. 또 보험료가 더 오르기 때문에 네. 차라리 수술비를 더 넓게 가져가는 게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허혈성 심장 질환보다 보장 범위가 더 넓은 심장 질환 진단비도 있지만 보험료가 비쌀 수 있기 때문에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로 준비를 하시고 수술비 보험을 같이 세트로 가져가는 게 좋다고 일러주셨으니까요.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전문가님, 만약에 이 진단비랑 수술비를 같이 준비하게 됐을 때 보장 금액도 중요할 것 같은데 좀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보험사마다 현재 연령별로 가입할 수 있는 보장 한도가 달라요. 네. 예. 그래서 보통 각 진단비는 최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네. 본인의 납입 여력을 고려하셔서 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수술비는 뇌혈관과 심장질환 수술비가 따로 특약으로 빠져 있는 게 있는데 이렇게 준비하셔도 좋지만 좀 더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5대 기관, 관열, 비관열 수술비로 준비하는 방향도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나와 있는 진단비에다가 수술비 보험을 같이 세트로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일러주셨고요. 5대 기관, 관열, 비관열 수술비를 같이 준비하는 게 좋다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진단비만 준비했으면은 뭐 다 준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왜 수술비 보험까지 같이 세트로 준비하는 게 좋을지 이 부분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할게요. 예, 아무래도 진단비 보험보다는 수술비 보험료가 훨씬 저렴해요. 네. 대신에 어쨌든 진단을 받게 되면은 수술을 받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진단비만 가져가시면은 나중에 그 생활 자금이나 네. 이런 간병인을 쓰는데 필요한 자금이 좀 생각보다 좀 적게 받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진단비에 수술비까지 하시면 그리고 일시 지급에다가 네. 그리고 매 회마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물론 면책 기간이 있지만은 네. 예, 그래도 수술비 쪽을 준비하시는 게 그리고 나중에 이 뇌졸중이나 네. 심장 질환 같은 거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수술을 여러 번 받아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수술비 같은 경우는 무조건 세팅하시고 네. 그리고 진단비 한 번 받고 그리고 매회 그 다음에 수술을 여러 회 차례 하면서 계속 받으시는 거를 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단비는 딱 한 번이면 소멸되는데 수술비는 매 회마다 보장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혈관 쪽에 문제가 생기면 뭐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수술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진단비에다가 수술비까지 같이 챙겨가는 게 좋다는 점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2대 진단비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우리 전문가님이 한번 다시 요약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 같은 환절기 시기에는 네.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에 되게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이런 한쪽으로 뇌나 심장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다는 두 가지 동시에 보장을 동일하게 세팅하셔서 진단비랑 수술비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대 진단비 보험에 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짚어봤습니다.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보장 범위 크게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수술비 보험까지 같이 준비하는 게 좋다는 점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 방송은 SK 브로드밴드 164번, LG U+, 169번, KT 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고요.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 경제 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창희 전문가님이 이 수술비 보험이 매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좋은 보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장점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김효민 전문가님, 이 수술비 보험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을까요? 앞서 이창희 전문가님께서 이야기를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굳이 또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누구나 다 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다 누구나 뭐 좋은 보험 없나, 나쁜 보험 가입하고 싶은 사람들은 없으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이제 좋은 보험이 무엇인지 네. 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수술비 보험 장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일단 수술비 보험 개념부터 짚어볼게요, 전문가님. 네, 수술비 보험 뭐 사람들이 그 수술비 보험 좋다 얘기하는데 왜 좋냐 네. 이유를 확실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들 얘기를 할 때는 제2의 실손의료비 보험이다라고 할 정도로 네. 범위가 넓어요. 첫 번째. 네. 그리고 이창희 전문가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매회 지급이다. 어. 그러면은 진단비나 다른 보험들보다 한 번 받고 끝나는 것보다는 매회 내가 치료를 할 때마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어서 당연히 좋은 보험이지 않을까 그리고 생각이 듭니다. 네. 보장 범위가 넓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실 진단비는 딱 한 번이면 소멸되는데 이 수술비 보험 같은 경우에는 매 회마다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저는 엄청난 장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작은 수술부터 큰 수술까지 뭐 다 보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전문가님? 네, 그 수술비라고 하면 근데 저희가 수술 얘기를 하면 네. 좀 경각심 좀 거부감을 그쵸. 가질 수 있어요. 이유는 수술 받으면 정말 죽는 거 아니야? 네. 큰 병 걸릴 때만 하는 게 수술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뭐 많이 하는 누구나 옆에서 뭐 한 달이 걸쳐서 생각을 해보면 뭐 백내장 네. 수술도 많이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뭐 치질 수술 네. 그리고 건강검진 유행 시즌이잖아요. 이제 건강검진 할 때 뭐 용종 발견되면 용종 제거 이것들도 다 포함된 수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비 보험만큼은 우리가 사실 뭐 실손의료비만큼 보장을 받는 것도 좋은데 수술비도 중복적으로 보장받고 범위도 넓고 작은 시술부터 많이 하는 게 수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작은 수술부터 큰 수술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표를 보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환자 수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네. 19년도 주요 수술 통계 연보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 누구나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확인할 수 있는데 네. 33개 주요 환자 수가 167만 명이에요. 167만 명 사실 와닿지 않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국민 5,100만 명. 네. 그중에 30명 중에 한 명이 167만 오. 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오, 그렇구나. 30명 중에 한 명이 수술한대요. 많이 하네요. 엄청 많이 네. 하는 거죠. 근데 밑에 보니까 수술 건수를 보니까 200만 건이네요. 네. 한 명이 2번씩 수술을 할 수도 있다.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그게 저예요, 바로. 왜냐하면 제가 이번 연도에 수술을 2번이나 했거든요. 근데 괜찮으신가요, 지금? 이런 반응이라니까요. 네. 수술이라고 하면은 사실 큰 병 걸려야지 하는 거 아니야? 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뭐 실수로 네. 뭐 우스갯소리로 뭐 술 먹고 넘어졌다라고 하는데 여기 손바닥이 한 좀 찢어져서 네. 2바늘 정도 꼬맸어요. 근데 이게 수술로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수술 보통 이거 수술 아니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냥, 이것도 수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167만 명, 30명 중에 한 명이 수술도 하고요. 네. 200만 건이라는 수술 건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수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러게요. 167만 명 정도가 수술을 하고요. 거의 한 사람당 2번 정도는 수술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수술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문가님이 이 백내장이라든가 이 다빈도 수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아까 많은 수술들을 한다고 하고 환자 이제 인원들도 많잖아요. 근데 네. 이거 어떤 거 많이 하는지 통계 자료를 또 두 번째로 보면은요. 네. 연령대별 다 빈도 많이 하는 수술 건수를 한번 봤어요. 근데 네.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메뉴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나이대별 그리고 1위부터 5위까지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10대부터 70대 1위부터 5위 확인을 하면 백내장 수술이 불면의 1위입니다. 이유가 네. 뭘까요? 백내장. 나중에 눈이 점점 나이 들면서 맞아요. 안 좋아져서 그런 네. 거 아닐까요? 오래 써서 그렇고요. 50대부터 60대, 70대는 무조건 1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네. 저희도 사실 오래 핸드폰을 보고 눈을 네. 또 오래 뜨고 있고 심지어 저도 요즘에 백내장기 있는 거 아니야. 네, 젊은 사람들도 백내장 네.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부터요. 뭐 치질 수술 그리고 뭐 척추, 뭐 허리 오래 쓰고 운전도 오래 하잖아요. 그래서 척추 수술들도 많이 하는데 네. 저희가 50대부터 60대, 70대를 확인을 하면 스텐트 삽입술이라는 네. 수술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텐트 삽입술은 이제 후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혈관 질환 아까 이창희 전문가님께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 혈관 질환, 협심증 진단을 받으면 혈관이 좁아진다, 뭐 막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네. 근데 이때 시술을 하는 게 스텐트 삽입술이다. 오. 그만큼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다빈도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백내장이라든가 스텐드 삽입술 이런 부분들까지 보장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술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무섭고 큰 게 아니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 작은 수술까지도 보장이 되는 점은 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이제는 수술비 보험을 준비해 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종류가 상당히 많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맞아요.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제가 준비해 놓은 네. 시청자분들께서 준비해 놓은 증권들 다 지금 꺼내셔서 내 거에 이 특약이 있는지 한번 체크하면서 볼게요. 네. 예. 전체적으로 이제 수술비의 범위를 체크를 해드릴 건데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네. 1번부터 3번까지는 그냥 의무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이제 내가 좀 더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 대학교, 대학원 4, 5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의무교육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범위가 넓어서라고 하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병 상해 수술비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건 딱 두 가지만 물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첫 번째 아파서 수술했는지, 네. 다쳐서 수술했는지 이 딱 두 가지만 물어보는 건데 보험사가 사실 범위가 넓으면 가입하거나 준비할 수 있는 한도를 좀 줄여 넣는다. 그렇군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내가 뭐 질병 수술비 뭐 1,000만 원 가입이 된다. 그러면 전 무조건 합니다. 이유가 네. 용종 때도 질병 수술이거든요. 네. 백내장 수술에도 질병 수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체크를 해서 네. 가입 한도랑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질병 수술비가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종 수술비라고 있습니다. 네. 종 수술비는 이제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13종인지 1호종인지 아니면 17종인지 보험사마다 명칭이 다른데 이거는 1종은 간단한 수술, 7종으로 너무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큰 수술, 좀 힘든 수술이라고 생각을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보험사가 네. 많이 주기 싫어서 예, 가입 한도를 좀 줄여놔서 그렇군요. 이거보다 좀 이제 보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각 보험사마다 이제 엔대 수술비라고 있어요. 네. 과거에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16대, 뭐 7대 아니면 한 8대 이런 정도의 질병에 대해서만 보장을 해줬는데 요즘 현재 이제 보험사에서 뭐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뭐 119대, 뭐 네. 123대, 82대 이렇게 그 82대에 대한 질환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수술비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이거는 이제 수술의 강도가 아니라 질병에 따라서 가입한 금액을 지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네. 내가 뭐 질병 수술비도 있고 종 수술도 있는데 더 필요해?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엔대 수술비까지는 의무교육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대 기간 수술비와 혈관 질환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창희 전문가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혈관에 대해서 보강을 한다. 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혈관. 저희가 암보험은 누구나 다 가입을 하고 계세요.
준비하시고 계시는데 암보다 사실 경각심이 더 많이 가져야 될 질환들이 혈관보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미세먼지 얘기가 쏙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요즘 이제 위드 코로나 네. 다시 또 미세먼지 얘기 나올 겁니다. 네. 근데 미세먼지가 왜 무섭냐라고 하면은 혈관까지 침투한다라고 해서 더 무섭다고 하거든요. 혈관까지 그렇군요. 침투하면 어떻게 돼요? 혈관까지 침투하면 병원 가게 되겠죠. 혈관이 막히겠죠. 네. 혈관 막히면 네. 아까 스텐트 삽입술 한 거 네. 뚫어줘야 돼요. 어. 그래서 이런 걸 보강을 하기 위해서 5대 네. 기관 그리고 혈관 질환 수술비까지 준비를 하시면 내가 수술비 보험만큼 완벽하게 준비했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질병 수술비랑 상해 수술비, 종 수술비, 엔대 수술비까지는 의무적으로 준비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조금 더 여유가 된다면 5대 기관 수술비랑 혈관 수술비까지 같이 준비한다면 수술비 보험은 완벽하게 준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백내장이라든가 스텐트 삽입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백내장을 수술하게 됐을 때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아까 의무교육은 다 준비하셔야 된다고 약속을 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뭐 대학원이나 뭐 대학교까지는 선택 사항이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1번부터 5번까지 내가 다 준비를 했다라고 네. 가정을 하면 백내장 수술 많이 하잖아요. 네. 어떤 거에서 보장받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첫 네. 번째로는 이제 질병으로 이제 백내장 같은 경우 질병에 해당합니다. 네. 그래서 질병 수술비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1호종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백내장 간단한 수술이거든요. 네. 그래서 1종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엔대 수술비에서 내가 백내장이라고 가로치고 포함이 됐다라고 하면은 엔대 수술비까지 1, 2, 3번 의무교육만큼은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내장 수술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스텐트 삽입 수술도 많이 한다고 짚어주셨는데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진짜 요즘에 스텐트 삽입술 시술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진짜. 제 주변에도 본 적이 네. 있습니다. 근데 네. 과거에는 네. 이만큼 수술비 보험이 그렇게 많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네. 많이 수술비 보험이 오. 강화가 되다 보니까 네. 한 번 더 과거에 뭐 준비를 많이 했다라고 하더라도 꼭 증권 보고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텐트 삽입술 같은 경우에는 병원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네. 최소 한 3천만 원 정도는 준비를 하는 게 좋은데 수술비 보험 내가 다 1번부터 5번까지 준비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다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네. 질병 수술, 아파서 수술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질병 수술비 해당하고요. 1호종 수술비, 뭐 17종 수술비 아니면 13종 수술비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3종에 해당합니다. 네. 스텐트 삽입술 같은 경우는 큰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시술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3종에 해당하고요. 엔대 수술비 같은 경우는 시술을 하더라도 네. 많은 금액을 지급을 해줘요. 네. 최대 뭐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뭐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준비가 네. 돼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보장받고요. 5대 기간에 심장이 써져 있다라고 하면 5대 기간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 혈관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부터 다 보장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허혈성 네. 되고요. 그다음에 심장질환 되고요. 뇌심혈관 되고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다 보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피라미드로 되어 있는 것까지 다 준비를 한다면은 수술할 때 편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수술비의 장점 중에서 하나가 반복해서 받을 수 있고 또 중복으로 그럼요. 받을 수 있다는 점이잖아요. 네. 이 부분 시청자분들이 헷갈려 하실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수술비 보험을 준비를 할 때 제가 좀 간단하게 팁을 하나 드리자고 하면은 네. 그냥 일단 먼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오늘 며칠이죠? 11월 4일. 네. 11월 4일 날 오늘 제가 용종을 뗐어요. 네. 근데 내년에 좀 건강검진을 빨리 해서 네. 11월 1일 날 용종을 또 뗀 거예요. 근데 보험 수술비 매회 준다고 하는데 네. 안 주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이유가 약관을 찾아보면 365일 면책 아니면 연간 1회라는 단어가 써져 있기 때문에 1년이 안 됐으니까 안 줘라고 네. 하는 보험사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걸 꼭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네.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반복 보장인지 네. 내 증권에 매회 지급이라고 써져 있는지 그리고 약관을 확인을 하면 연간 1회인지 부위별 1회인지 네. 최초 1회인지 이런 단어들이 써져 있거든요. 이런 네. 거 안 써져 있는 걸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수술비 보험은 다 수술비 보험이 동일하다, 매회 지급이다라고는 설명을 드리는데 내가 준비한 보험사마다 조금씩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꼼꼼히 체크를 하셔서 내 거 수술비 보험 매회 주는 거 맞아요? 네. 내 거 수술비 보험 뭐 365일 면책 없는 거 맞아요? 이런 것들도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복 보장이 되고 중복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수술비 보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면책 기간도 있고 연간 1회, 부위별 1회 이렇게 써져 있는 데도 있다고 하니까요. 혹시 그런 곳이라면은 수술비 보험의 장점을 누리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준비를 했는지 확인을 꼭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짚어봤습니다.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본 방송은 SK 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KT 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고요.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 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보험 칭찬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보험 전망대로 돌아올게요. 네, 보험 전망대 시간입니다. 우리 전문가분들이 실제로 도와드렸던 상담 사례를 통해서 이 보험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30대 여성분이라고 하셨고요. 이 3개월 전에 가입하신 치아보험과 3년 전에 가입하신 치매보험, 상해보험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도와드렸다고 저희 쪽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3가지 보험의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M 손해치아보험 5년 납으로 32,700원 준비를 하셨던 것 같고요. H생명 암보험으로 20년 납부로 준비를 하셨고 또 S손해운전자 보험으로 5만 원, 총 3가지로 한 15만 정도 납부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선아 전문가님, 이분 같은 경우에 좀 보험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한번 짚어본 다음에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그 치아보험 네. 그리고 이제 암보험, 네. 운전자보험 이렇게 가입을 하셨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사실은 필요한 보험을 가입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뭐 체크해야 할 사항은 네. 실손의료비가 있는지, 네. 네, 그리고 3대 진단금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들이 말했던 네. 수술비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이제 잘 가입 물론 리모델링 잘 하셨겠지만 중요한 거는요. 제가 이제 먼저 앞서서 치아보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치아보험 같은 경우는요. 한도가 많이 줄었어요. 네, 그렇군요. 네, 정말로 내가 임플란트를 하고 네. 뭐 치조골 이식을 하고 뭐 이제 그래야 된다고 하면 물론 준비를 하셔야 되겠지만 네. 치아보험 특성상 면책 기간이 3개월 네. 있잖아요. 그렇죠. 면책 기간도 있고요. 보통 2년이 지나야지 100%가 지급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지금 한도가요, 사실은요. 네. 얼마 안 돼요. 얼마일 것 같아요? 한도 글쎄요, 줄어들었다고 많이 해도, 줄었어요. 네. 어느 임플란트가 치족을 포함해서 100이고요. 오. 네, 물론 나는 그럼 2개 가입해야지 하시는 네. 분들도 있어요. 2군데 가입이 되시는데 한 회사당 보통 100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존 치료라고 하는 뭐 크라운, 보치료, 뭐 이제 레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한도 금액이요 20이에요. 네. 네. 물론 나이에 따라 좀 다르세요. 최대 한도는 40이신데 이거 사실은 치아보험을 32,500원씩 5년을 내고 있으시다. 그럼 나는 무조건 2년 뒤에 치료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셨을 때는 사실 의미가 있는데 네. 오늘 의미 없는 얘기 참 많이 하네요. 그렇죠? 네, 그러게요. 있는데 아유. 자, 5년 동안 가입을 하시고 이런 치아보험 특성상 갱신이 자동 갱신이 되세요. 근데 32,500원으로 쭉 가시는 게 아니라 네. 보통 회사별로 틀리지만 자동 갱신 되실 때마다 또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목적에 맞게 하시는 게 맞아요. 치아보험은 내가 2년 지나서 정말 임플란트 개수 무제한으로 해야 돼 라고 네. 하시면 가입하시는 게 맞고요. 아니시면 이제 안 하시는 게 맞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리모델링이 되었는지 저희가 조금 빠르게 짚어보도록 네. 할 텐데요. 일단 앱은 손해치아보험 박선아 전문가님께서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그래서 결론은요. 충전 치료 10만 원, 지금 크라운 치료 10만 원, 이제 보초 치료 이제 10만 원 이렇게 네. 이제 가입이
돼 있는 상품이었는데 이제 이거를 치아 치료를 꼭 하신다고 하셔가지고요. 다시 가입하신 내역이 일단 보존 치료 아까 제가 말한 최대 40 그리고 보철 치료 최대 100으로 해서 재가입하시고요. 네. 이분도 2년 뒤에 치료를 계획 있게 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치아보험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거를 좀 수정을 도와드렸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H생명안보험은 어떤 문제점이 있었으며 또 어떻게 도와드렸는지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전문가님이 도와주셨다고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암보험을 가입하셨는데 이때 네. 당시에 암 진단비만 돼 있고 유사암 진단비 담보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암 진단비의 10%인 200만 원만 유사암이 보장됐고요. 그리고 암보험인데 이름이 암보험인데 치매보험이 들어있어요. 오, 그랬군요. 그리고 경증 진단비가 아니고 중증 네. 진단비인데 1,000만 원만. 아, 그래서 그 가입 금액에 비해서 네. 보험료에 비해서 보장 내역이 좀 적다.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암이랑 암보험이지만 암 진단비 또한 보장이 너무 약하고요. 그리고 그랬군요. 치매 진단비 딱 하나만 있고, 네. 그리고 수술비 같은 경우는 아예 없던 상태였습니다. 네. 예, 그래서 수술비라고 해봐야 50만 원, 상해 수술비 50만 원 딱 네.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험을 하나에다가 암보험이라고 해서 암보험, 치매보험 둘 다 들어져 있지만 네. 뭐 시청자분들도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보험을 가입하기에 앞서서 좀 내가 가입할 목적을 명확히 한 다음에 보험 상품마다 더 성격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내가 가입하고자 하는 담보를 명확히 한 후에 그리고 상품별로 꼼꼼히 비교해서 가입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업셀링 할 때 암보험 네. 그리고 암보험에다가 수술비를 넣을 수 있도록 종합보험을 하나 하고요. 그리고 치매보험. 치매보험은 다른 상품을 하나 추가로 그런 네. 업셀링을 해드렸거든요. 어. 그래서 전반적으로 암은 2,000에서 3,000만 원으로 늘고 그 유사암 2,000만 원으로 세팅을 하고요. 네. 그리고 상해 수술비 50만 원이었던 거 100만 원으로 늘려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상해 종수술비, 질병 종수술비 이렇게 500만 원씩 넣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목적에 맞게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목적에 맞게끔 다시 준비를 도와드렸고요. 운전자 보험 어떻게 도와드렸는지 핵심만 딱 짚어볼게요, 전문가님. 지금 이제 운전자 보험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들 운전자 보험 다 준비를 하셨을 거예요. 네. 근데 내가 운전자 보험을 체크를 할 때는 누구나 지금 다 동의를 합니다. 언제 가입했는지 확인을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 이슈되는 게 사실 스쿨존 뭐 민식이법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운전자 보험만큼은 법령에 따라서 네. 그리고 그때 현재 가치에 따라서 정해지는 보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저희 시청자분께서는 18년도에 운전자 보험을 준비를 하셨어요. 근데 이 18년도에는 스쿨존이라는 사실 단어를 몰랐거든요. 네. 나온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여기에 스쿨존에 대해서 보장이 안 된 보험이다 보니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셨어요. 불필요한 뭐 적립보험료까지 포함을 해서 5만 원을 내신 보험인데 그냥 필요한 것만 네. 스쿨존 보상이나 벌금, 합의금에 대해서 보장 금액은 올려드렸고요. 보험료는 낮춰드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운전자 보험 준비를 하실 때 좀 팁을 드리자고 하면 자동차 부상치료비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네. 이 특약은 내가 사고가 나면 내가 사고를 내던 내가 사고가 나던 뒤에서 박던 상관없이 사고 나면 보상을 해주는 특약인데 기존에는 20만 원 변경을 해서 보험료를 3만 원 정도 낮췄는데 보장받는 금액은 50만 원으로 올려드렸다. 보험료는 낮아지고 보장은 네.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는 줄어들었는데 보장은 더 튼튼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 시청자님은 15만 원에서 리모델링 후에는 12만 원 정도로 월 보험료가 28,000원 정도 절약이 됐고요. 보장은 더 튼튼하게 우리 전문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네, 오늘 세 가지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오늘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나중에 보험 준비할 때 도움되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보험에 대한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안녕. 부자 되는 채널 사람 사는 이야기. 내외경제TV를 만날 수 있는 방법. KT 285번, SK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현대 HCN 413번, ABN 아는 방송 509번, 유튜브에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